37세 IT 기업 CEO 이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누가 그 팔찌 줬니? 8살 아이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것은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팔찌였으니까요. 설마 이 아이가 정말. 그리고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아야, 엄마 왔다. 10년 만에 운명적 재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3월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이동현은 검은색 BMW에서 내려 낡은 상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7살의 그는 회색 코트 깃을 세우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젠장, 왜 내가 직접 와야 하는 거야?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사장님, 3개월째 밀린 임대료라고 하니까 직접 나가보시라고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알았어. 알았다고. 동현은 손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바람에 시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의 마음이었죠. 1년 전 투자차 매입한 이 구도심 상가 건물은 재개발 예정지였어요. 언젠가는 돈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덜컥 샀지만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현에게는 그저 부업용 부동산 중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사실 동현은 이런 일에 직접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37년을 살면서 가난이 뭔지, 임대료를 못 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IT 기업 CEO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낡은 건물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동현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에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지만 동현은 그 감정을 무시했죠. 설마 그 서연일 리는 없겠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서연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서연이 이런 곳에서 카페를 운영할 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층 끝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선 동현의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세요? 건물주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적인 느낌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과 함께 아담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카운터 근처 작은 테이블에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동현을 보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동현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동현을 바라보며 작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기 건물주야. 너희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마트에 가셨어요. 동현이 아이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손목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팔찌였는데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독특한 문양과 함께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목이 갑자기 메어왔어요. 무의식 중에 한 발 다가선 동현. 그 팔찌는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김서연에게 선물했던 그 팔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개발해서 제작한 바로 그 프로토타입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누가 그 팔찌를 줬니? 아이는 더욱 움츠러들며 손목을 감쌌어요.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네, 엄마 보물이래요. 동현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엄마 이름이 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동현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에게 팔찌를 선물했던 그날 밤. 그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그 일들이요. 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8살. 자신이 서연과 헤어진 지 10년이 되었으니까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 아이가.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를 다시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모양, 뭔가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아야, 엄마 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현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김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1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동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어요. 김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동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은 카페 안에 울렸어요. 동현아?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현도 말이 막혔어요. 10년 전보다 많이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서연의 얼굴,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아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카페 안 공기조차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주아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이 아저씨가. 들어가 있으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카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현은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주아.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요.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구나. 여기 왜 왔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나, 여기 건물주야. 임대료 받으러 왔는데. 그제야 서연은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3개월 밀린 임대료 말이지. 동현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동현은 안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저 아이가 혹시 내 아이 맞아? 서연이 고개를 돌려 동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맞아.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마치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동현은 머리를 쥐었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 그것도 8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요. 왜 말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동현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말했어야 했나? 서연의 목소리에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말하러 갔을 때 넌 예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없어도 넌 잘 살 수 있다는 걸. 동현은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를 만났던 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자리였는데 서연이 그걸 봤다는 거였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연아, 그건 오해야. 나는 됐어. 서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넌 곧 결혼한다면서. 신문에서 봤어. 동현은 말문이 막혔어요. 2개월 후로 예정된 한채영과의 결혼식. 그 사실을 서연이 알고 있다는 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임대료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카페 운영이 힘들어서 그래. 다음 주부터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동현은 서연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별거 아니야. 그 말에 동현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때 주아가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목말라. 서연이 급하게 주아에게 가서 물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주아야, 목마르지?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주아가 고개를 들어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동현은 깨달았어요. 아이의 눈이 자신의 눈과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아직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지 못했어요. 동현은 카페를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채영이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아, 채영아. 오빠, 어디야? 오늘 웨딩홀 최종 점검하기로 했잖아. 한채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현에게는 그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방금 전 주아의 맑은 눈동자와 서연의 지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로 미룰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어. 채영의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현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내 딸을 만났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냥 회사 일이야. 알았어. 그럼 내일 꼭이야. 전화를 끊고 동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다니. 그것도 8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니.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동현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케이크와 음료를 들고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이것저것 샀습니다. 뭐 하러 온 거야? 서연이 문을 열어주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주아 간식 안 먹였어? 어제 별로 못 먹은 것 같던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동현이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넌 곧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주아를 키워왔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바로 그때 주아가 케이크 냄새를 맡고 나왔어요. 엄마, 케이크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을 못 먹었을까요? 주아야, 들어가 있어. 엄마, 왜 케이크 안 먹어? 나 먹고 싶어. 결국 세 사람은 카페 안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게 됐어요. 동현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오후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주아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동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자 점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해. 우와, 그럼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주아가 원하는 게임이 어떤 거야? 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랑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요. 그리고 엄마가 웃을 수 있는 게임요. 동현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8살 아이가 바라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그저 엄마가 웃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현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주아야, 안쪽 가서 그림 그려. 서연의 말에 주아가 아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동현이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말했어요. 안 온다. 주아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카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주아가 들어가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줘. 주아가 착각할 것 같아. 무슨 착각? 아빠가 생겼다는 착각 말이야. 동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정말로 주아의 아빠였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둔 남자이기도 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현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주아의 웃는 얼굴, 서연의 야위어진 모습, 그리고 그 작은 카페의 온기.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아빠라니.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주아가 자신을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 그리고 아저씨, 내일도 와요? 라고 물어보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개월 후면 한채영과 결혼을 해야 하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 결혼에 달려 있었거든요. 동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동현은 서연과 주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채영이 동현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차림새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결혼 전 우울증이야? 채영이 동현 옆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채영아,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결혼 말인데, 결혼이 뭐, 설마 미루자는 건 아니지? 채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자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오빠, 뭔가 말해야 할 게 있다면 지금 말해. 동현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주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결혼을 2달 앞둔 약혼자에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부담스러워져서. 채영이 동현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 잘 될 거야. 나는 오빠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 회사도 오빠 회사도 이 결혼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며 동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연애 결혼이 아니었어요. 두 기업 간의 전략적 결합이었고 동현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아의 맑은 눈동자를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동현이 또다시 카페를 찾았을 때 주아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왔다. 주아가 뛰어와 동현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순간 동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엄마는 어디 있어? 마트에 갔어요. 재료 사러. 동현은 주아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밤에 자주 울어요. 내가 모르는 줄 알지만 다 들려요. 그 말에 동현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왜 울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엄마가 맨날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숨 쉬거든요. 8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동현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자신은 37년 동안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서연이 돌아왔어요. 동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어? 서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이야기 없어. 내가 도와줄게.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넌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살아갈 사람이야. 그래도 주아는 내 딸이잖아. 내 딸? 서연이 비웃었어요. 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 딸이라고. 주아한테는 내가 없어도 됐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동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8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동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아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서연의 야위어진 모습도요. 며칠 후 한채영은 사립탐정을 불렀어요. 동현의 최근 행적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 대표님 행적을 모두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드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채영의 눈빛에는 집착에 가까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동현을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인천 구도심에 자주 가시더군요. 그곳에 김서연이라는 여자와 이주아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채영이 사진들을 넘겨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동현이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서연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조사해보니 10년 전에 이 대표님과 연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뭐?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이로 봐서는 이 대표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채영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채영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서연 씨죠? 서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한채영이에요. 이동현 씨의 약혼자.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채영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두 여자는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채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동현 오빠가 요즘 여기 자주 온다더군요. 그건 건물주니까. 건물주? 채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설마 그 이유만으로 매일 오는 건 아니겠죠. 특히 자기 딸을 보러.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놀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주아가 오빠 딸이라는 것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채영이 핸드백에서 수표 하나를 꺼냈어요. 이 돈 받고 여기서 사라져요. 아니면 최소한 아이와 함께 동현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저랑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2달 후면 결혼식이고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서연이 수표를 밀어냈어요. 전 돈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설마 오빠를 되찾겠다는 건 아니죠?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주아가 아빠를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벌써 8년 동안 혼자 키워놓고 이제 와서 권리 운운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김서연 씨. 채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마음먹으면 당신들이 여기서도 못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서연이 돌아섰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채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동현이 카페에 갔을 때 서연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이사 준비. 동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 갑자기 왜? 서연이 짐 싸던 손을 멈췄어요. 내 약혼자가 왔었어.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영이가? 우리 보고 사라지래. 내 결혼에 방해하지 말라고. 서연아. 맞는 말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난 정말 너희 결혼에 방해만 되고 있어. 주아도 괜히 착각하게 만들고 있고. 착각이 아니야. 주아는 정말 내 딸이고. 너는 뭐, 사랑한다고 할 거야? 서연이 쓴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날 버렸으면서. 그때는 오해가 있었어. 동현이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오해? 무슨 오해? 내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오해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됐어. 설명 안 들을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똑같잖아. 넌 다른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주아를 키워야 하는 사람이야. 동현은 할 말을 잃었어요.
10년 전 오해가 이렇게 큰 벽이 되어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짐 싸? 이사 가는 거야? 주아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어요. 주아야, 우리 이사 가야 해. 왜?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아저씨도 자주 오고. 주아가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수한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그 질문에 동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 무릎을 꿇고 주아의 눈을 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주아야, 아저씨가 너의 아빠야. 네. 주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아저씨가 너의 아빠고 너는 내 딸이야. 주아는 동현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내 아빠예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 정말이야.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서연과 동현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주아의 순수한 눈빛이 두 어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아야, 그건 복잡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복잡해요? 아빠랑 엄마랑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당연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동현이 일어서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우리 진짜 이야기해야 해. 할 이야기 없어. 있어. 10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야 해. 동현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주아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서연의 말에 주아는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동현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10년 전에 너를 떠나보낸 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 주아가 있잖아. 그리고 동현이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사랑?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2달 후에 결혼한다고. 그 결혼 취소할 거야. 뭐라고? 못하겠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10년 전 일. 내가 본 그 여자는 어머니가 억지로 소개한 거였어. 나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현아, 너무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다고.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어머니가 또 반대할 텐데. 그리고 내 회사는 그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동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 너와 주아보다 중요한 건 없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동현을 바라봤어요.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다시 믿기 어려웠거든요. 서연아, 나 이제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동현이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주아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때, 너를 다시 봤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37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걸 찾은 기분이야.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현실이 있을까? 그때 주아가 살짝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화해했어요? 두 어른이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주아야, 서연이 아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주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동현이 주아와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연아,
이번에는 정말 널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동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채영의 반발, 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사회적 압박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다음 날 동현은 한채영을 만나러 갔어요. 채영은 웨딩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이것 좀 봐. 꽃 장식 어때? 채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동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채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채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동현의 진지한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혼 말이야. 설마 그 여자 때문에 결혼 취소하겠다는 건 아니지?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현이 대답하지 않자 채영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8년 동안 버려뒀던 여자한테 돌아가겠다고? 버린 게 아니야. 오해였어. 오해든 뭐든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야. 채영이 동현의 팔을 잡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그 여자랑 다시 사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오빠는 기업의 후계자야. 책임이 있다고. 책임. 동현이 중얼거렸어요. 맞아. 나한테는 책임이 있어. 하지만 그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내 딸에게 있는 거야. 딸. 그 아이가 정말 오빠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해. DNA 검사까지 할 필요 없어. 주아를 보면 알 수 있어. 동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주아의 눈빛, 웃는 모습, 모든 게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채영이 주저앉았어요. 오빠, 나는 어떻게?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오빠 없으면 난 안 돼. 동현이 채영 곁에 앉았습니다. 채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난 서연을 사랑해.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너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 말고 정말 널 사랑하는 사람을.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채영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 여자가 오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야. 웃기지 마. 돈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어. 채영이 마지막으로 쏘아붙이며 뛰쳐나갔어요. 동현은 혼자 웨딩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자신이 서 있을 예정이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요. 그날 저녁 동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동현아, 채영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와서는 결혼 취소한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결혼 못하겠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도 느껴질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10년 만에. 이동현, 당장 집으로 와. 하지만 동현은 핸드폰을 끄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더 이상 짐을 싸지 않고 있었어요. 주아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사 갈 생각이야? 동현이 물었어요. 채영 씨랑 이야기했어? 응. 결혼 취소했어.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말? 정말이야. 이제 나도 자유야. 동현아. 서연이 돌아섰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어머니도 반대하실 텐데. 회사 일도 복잡해질 거고. 괜찮아. 동현이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와 주아뿐이야. 그래도, 서연아. 나 이제야 깨달았어. 37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주아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너를 다시 본 순간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 그때 주아가 숙제를 마치고 나왔어요. 아빠, 오늘도 왔구나. 주아가 신나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 동현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 원하던 삶이라는 거려. 주아야, 아빠가 앞으로 매일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응. 이제 아빠가 너희랑 같이 살 수도 있을 거야. 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동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 왜? 어머니 설득해야 하고,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쉽지 않을 거야. 서연이 동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정말? 응.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동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동현은 본가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저택.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응접실에 계십니다. 동현은 긴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왔니? 차가운 목소리, 변함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동현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에 대해서. 어머니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 10년 전에 어머니가 서연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녀의 딸, 내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려 합니다. 동현아, 그 애가 내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주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동현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빛으로 인생을 판단하겠다고? 어머니가 작게 비웃었습니다. 너도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됐구나. 동현은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서연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집안 체면상 서연이 어울리지 않았어. 이가의 이름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어머니의 말이 마치 선언 같았어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지만 나에겐 한 번도 가족 같지 않았어요. 동현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내고 아이까지 못 보게 하셨어요. 난 널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최선이요? 동현이 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처럼 회사 대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채영이와의 결혼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다는 거니?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해 아버지가 된다는 걸 포기해야 했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에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받아들이겠다는 거니? 어떤 비난도 감수할 겁니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채영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저는 사회의 아들이기 전에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아닌 하나의 어른으로 마주한 남자를요. 잠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며칠 후 동현의 회사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IT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회사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동현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사도 문제고 어머니도 반대하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가면 한 달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동현이 서연의 카페에 갔을 때 주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힘들어 보여.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동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나 때문이지? 아니야. 내 선택 때문이야. 서연이 동현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돼. 절대.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와 주아를 얻었는데 뭘 후회해? 하지만 동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주아의 잠든 얼굴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동현은 직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책임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우리 회사를 정말 최고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현재 위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새로운 길을 찾을 거예요. 더 창의적이고 더 차별화된 프로젝트로. 동현이 칠판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육 앱은 어떨까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동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가장 급한 건 서연과 주아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동현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책임감 없는 사업가가 아니라 진짜 책임감 있는 사업가로 서연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주아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동현은 지갑에서 주아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어요. 아빠, 엄마, 주아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주아야,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될게. 동현은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사업도 성공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키겠다고. 3개월 후 동현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육 앱 꿈나무 코더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무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동현은 감격했어요. 서연과 주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한편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변화한 모습과 성공하는 사업을 보면서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카페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오랜만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왜 여기까지? 손녀를 보러 왔어. 그때 주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세요? 아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할머니야. 우와, 진짜 할머니. 주아가 신나게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10년 전에 너를 내쫓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 손녀의 존재를 외면한 것, 모두 내 잘못이었어. 서연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토록 차갑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왜 사과해요? 주아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너를 오랫동안 모른 척 했거든. 그래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놀면 되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더욱 촉촉해졌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주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엄마랑 저랑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야. 동현이 주아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어요. 서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동현과 서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모시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웨딩드레스 정말 예뻐요. 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서연은 수수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아도 너무 예뻐. 오늘 꽃을 뿌려주는 거 기억하지? 네. 연습 많이 했어요. 주아는 연분홍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동현의 회사 직원들, 서연의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며 한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동현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동현 씨, 김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동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김서연 씨, 이동현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주아가 꽃잎을 뿌리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동현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주아가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이 담긴 사진에는 세 사람 모두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동현의 꽃나무 코더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코딩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몇 명의 아이들이 꿈을 찾았느냐죠. 동현은 뿌듯해했어요. 서연과 주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주아는 새 학교에서 적응을 잘했어요. 성격도 밝아지고 코딩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컴퓨터 시간에 제일 잘한다고. 정말. 우리 주아 천재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는 프로그램 만든다고. 동현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권위적이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녀바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할까요? 주아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과학관 갈까? 아니면 놀이공원 갈까? 우와, 할머니 최고예요. 서연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아, 고마워. 주아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저녁 시간,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주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동현은 회사 이야기를, 서연은 일상 이야기를, 어머니는 손녀 자랑을 했습니다. 아빠, 내일 토요일이니까 놀러 가요. 어디 가고 싶은데? 응. 처음에 아빠를 만났던 인천 가보면 어때요? 인천? 네. 거기서 우리가 처음 가족이 된 곳이잖아요. 동현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주아와 어머니가 잠든 후 동현과 서연은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동현이 물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나도 마찬가지야. 37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서연이 동현의 팔짱을 꼈어요. 고마워. 다시 찾아와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주아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멀리서 주아의 잠꼬대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당연하지.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니까. 하늘 위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행복이 그 별빛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은 사랑도 진심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어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으며 내 사람은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동현과 서연, 그리고 주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늦게 찾아와도 진심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현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서연이 너무 쉽게 용서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